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살다 보면 사고나 각종 질환들로 수술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면 다 잘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수술 후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오늘 이 시간에는 수술 후 전신의 불편함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술 후에 생기는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을 먼저 강의로 들어보실 텐데요.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수술 후에 전신의 불편함입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불편함이 곧 가실 줄 알았는데 가시질 않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치료하는지, 과연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이럴 경우에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런저런 수술을 하죠. 피할 수가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같은 얘기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그 자리가 잘 아물었다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요. 그런데 자꾸 그 주위가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 몸이 허약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서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서 회복이 안 되면 허통이라고 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 물론 이것은 수술한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몸이 허약해지면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몸이 허약해지면 자꾸 어지러워집니다. 그걸 허훈이라고 합니다. 신호요통, 기어요통, 뭐 이런 허리의 통증도 허약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왜 아파요? 거기 진액이 부족하거나 기혈순환이 안 돼서 허약해져서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도 젊은 사람이 수술할 수도 있어요. 중년 분 사람들이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수술하는 사람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병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일상에 돌아와서 회복이 잘 돼서 정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부위가 아파요. 시름시름 앓아요.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식욕이 땡기질 않아요. 그건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한 그 자리가 아픈 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옹저동통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이 허약해서 회복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표적인 처방 십전대보탕인데 감이 십전탕이라는 것에서 오미자, 맹문동 같은 이런 약을 투여해서 몸을 보강해서 기혈순환이 제대로 되고 진액이 보충이 되면 허약한 것이 없어지면서
옹저동통이 치료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마 단비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꾀병하는 것 같아요. 왜? 가족들이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술 자국만 조금 있지. 근데 자기는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환자는. 꾀병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꾀병하는 것 같죠. 꾀병이 아닙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설사인데요. 이게 수술 후에 바로 나타나면 수술 후에 설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1개월 또는 2개월, 3개월, 1년 후에 우연하게 설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지사제를 쓰고 좋은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하고 해도 원인이 안 나오고 치료가 안 돼요. 대개 이런 경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 근데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옹저 설사라는 관점에서 감히 불안검정이 사는 약을 투여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을 할 때는 반드시 전에 어떤 수술을 했고 전에 어떤 병을 앓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환자들이 왜 찾아옵니까? 불편해서 찾아오죠. 그러면 그 불편함을 임시 땜빵질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옛날의 병력, 수술력,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알아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한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긴 수술 후에 갈증이 심하다 이랬는데 갈증이 심해서 옵니다. 입이 너무너무 마른데요. 뭐라 그러냐면 소태같이 마른데요. 혀가 쩍쩍 붓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당뇨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하고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무슨 수술을 했다. 이런 것을 알면 바로 옹저 번갈로 보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옹저 번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옹저 번갈이라는 건 뭐냐? 입만 마르는 게 아닙니다. 입이 마르다 보니까 엔진이 부담이 돼서 심폐기능, 가슴이 답답한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숨이 차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고 입이 마르고 숨이 차니까 어때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공포 숨이 들고 이러니까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붙여서 공황장애 약을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실은 옹저번갈인데요. 수술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갈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열독이 성하면 갈증이 일어나고 도끼가 심장을 치는 거예요. 어혈이라는 도끼가 심장을 치는 거예요.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게요. 낮에보다며 밤에 증상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이럴 때는 팔물탕이나 가감팔묘환 같은 이런 약을 쓰면 옹저번갈이 좋아지면서 숨이 차거나
갈증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수술 후에 나타나는 갈증이 되겠습니다. 수술에 바로 나타날까요?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술과 연관돼서 온다고 진단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수술 후에 몸이 이곳저곳 시름시름 아프고 불편하다. 식욕도 떨어지고 붓기도 하며 기력이 회복되지 않고 수술 자리에서 고름이 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면 성형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얼굴에 붓기가 안 빠져요. 금방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이런 경우에도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어디를 수술을 하더라도 그 수술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감히 십전탕이라든지 이건 뭐 대표적인 처방이지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약을 써서 옹조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치료해주면 원상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 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수술 후에 몸이 허약해졌을 경우 특히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 수술로 인해서 기혈이 허약해지면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수술 후 전신의 불편함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한의원을 찾고 난 뒤 좋아진 경우가 있었나요? 네, 50대 여성인데요.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입니다. 이 여성은 이런저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은 부위가 농이 차고 염증이 심해서 재수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 몸이 좋지 않아서 미국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원의 내원에서 맥을 봤는데 맥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옹점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이분이 몸이 안 좋은 것이 수술 뒤에 그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게 옹절을 치료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게 해주는 그런 한약을 투여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워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떠한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했나요? 예, 손발이 아침에 붓고 발이 특히 부어서 몸이 붕 뜬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붓고 이 부은 게 살이 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2, 3년 전부터 아침에 주먹까지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은 것이 하루 종일 가는데 특히 저녁에는 약간씩 빠지기는 한다고 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어도 발이 꽉 끼고 허리 주사를 맞고 감염으로 항생제도 드시고 있다고 했고 몸이 처지고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측 어깨 수술 후 두드러기가 나서 피부과 약까지 복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좌측 어깨 허리를 수술하였고 MRI 촬영을 하니까 4, 5번이 염증이 심해서 염증 제거 수술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허리 수술 후 너무 가려워서 항히스타민 처방을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답답하고
체한 듯 꽉 막혀서 조금 더 있으면 한기까지 오면서 으슬으슬 춥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통증을 주사를 맞고 열이 나고 농이 차서 긁어내는 수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체중도 몇 년 전보다 10kg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민이라고 했어요. 일어났다가 앉았다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걸을 때도 뒤뚱뒤뚱거린다고 했고요. 생리통이 심하고 무릎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이 안 오고 자려고 하는데 밤새 지척이다가 잠이 든다고 했고 뭐래도 금방 지쳐서 힘들어서 힘드는데 이런 현상들이 수술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도 많이 하고 불편한 증상들도 많으신데 박사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한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병을 치료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한약을 투여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환자는 수술을 여러 차례 했고 재수술까지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옹조 후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 붓는 거, 잠 못 자는 거, 금방 지치는 거, 생리통 등 많지만 수술 후, 옹조 후 회복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 후에 그 후유증을 없애고 제대로 잘 아물게 하는 감히 십전탕을 투여했는데 정말로 환자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줄줄이 좋아진 거예요. 잠도 훨씬 잘 자고, 물 먹은 손같이 무거웠는데 피곤도 덜하고 관절 아픈 것도 훨씬 덜하면서 붓는 현상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증상들이 수술 후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복되는 그런 약을 주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야간에 열이 난다입니다. 열이 나는데 하루 종일 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야간만 되면 열이 납니다. 해만 지면 열이 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 뭐에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거 해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안 나와요. 아니 열이 나면 하루 종일 나는 거지 뭐 야간에만 열이 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잘 모릅니다. 야간에 열이 납니까? 주간에 더 심합니까? 오전에 심합니까? 오후에 심합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럽니다.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생각하니까 밤만 되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서 열이 납니다. 또 열 나는 건 열 나는다고 본인은 느끼는데 재보면 체온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열이 나면 어떻겠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고 정신이 없고 이런 증상이 동반돼요.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도 생긴 모습에서 또는 동반되는 증상에서 또는 어떤 병력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야간에 열이 나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열은 왜 날까? 한의학에서는 야간에 병이 심해지는 것, 병이 심해진다는 것은 증상이 야간에 더 심해져. 머리가 아픈데 밤이면 아파. 피곤한데 밤에 더 피곤해. 열이 나는데 밤에 더 열이 나. 피부 가려운데 밤이 되면 더 가려워 죽겠어. 이것은 뭐냐?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혈과 관련돼서, 피혈자, 혈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 혈에 화가 껴요. 혈에 화가 낀다는 건 뭐냐면 혈이 부족하면 진액이 부족한 거고 그렇게 되면 열이 납니다. 그게 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마르겠죠. 예민해지겠죠. 불안해지겠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겠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열이 나는 것은 혈에 화가 낀 겁니다. 혈어유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어유화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긴 모습이 그래요. 어떠냐? 얼굴이 갸름하고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돌출되어 있고 코가 뾰족하고 가슴도 나와 있고 털이 많고 피부가 건조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혈어유화형인데 예민하죠. 날카롭죠. 머리가 좋죠. 아주 인정스럽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나 힘들어지면 바로 야간에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머리가 탈모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손톱이 마르고 부러지고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대변이 변비의 경향을 띠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엉치 꼬리뼈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체질에 야간에 발열이 잘 나타날까요? 첫째, 대개는 예민한 사람이 잘 나타납니다. 예민하다. 코가 뾰족하고 날씬하고 목이 길고 새가슴이고 얼굴이 돌출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예민하죠. 대개 보면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살집이 있으면 원만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 보면 날카롭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마른 사람이 그런 경이 있죠. 그래서 혈어유화형이라는 것은 바로 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마른 체질한테 잘 나타나고 피부가 건조하고 푸른색인 사람이 잘 나타나죠. 푸르다는 것은 간입니다. 푸른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푸른 사람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푸른 사람은 인정이 많습니다. 푸른 사람은 강직합니다. 푸른 사람은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깔끔을 떨죠. 자기는 게으르면서 자기는 잘 안 치우면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먼지 찾는 사람들. 되게 푸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야간에 열이 잘 발생을 합니다. 웃을 때 콧등에 주름이 져요. 가만히 있을 때는 멀쩡해요. 근데 웃을 때 여기 콧등에 주름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찰하다가 웃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진찰하다 코미디언이 되는 거예요. 예,
환자를 웃길래니까. 웃을 때 콧등에 주름이 지거나 눈가에 주름이 지는 이런 사람이 야간에, 그런 사람 빈혈이 있는 사람이에요. 혈이 허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간에 열이 잘 납니다. 얼굴이 붉은 사람, 얼굴이 갸름하고 돌출형인 사람, 이렇게 돌출됐단 말이에요. 얼굴이 갸름해. 이렇게 여기서 눌렀어. 여기서 누른 게 아니고 여기서 눌렀어요. 여기서 누르면 어때요? 넓적하죠. 넓적한 사람은 원만해요. 근데 이렇게 돌출됐어. 이런 사람은 예민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야간에 발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간 발열의 한약적 치료는 가능한가? 가능하죠. 보혈제와 사화시키는, 화를 꺼주는 사화. 화를 꺼주는 거예요. 사화야. 사화. 그래서 사화시키는 약은 다양한데요. 황련, 치자, 황금 이런 약들이 대개 사화제인데요. 이 약들은 노랗고 아주 씁니다. 한약 중에는 보면 노랗고 쓴 약들이 바로 화를 꺼주는, 사화시키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보혈을 시키면서 사화를 시키면 야간 발열이 치료가 됩니다. 야간 발열 대개 보면 체온을 재보면 여기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열의 종류는 오전 발열, 오후 발열, 야간 발열이 있습니다. 오전 발열은 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후 발열은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간 발열도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후 발열과 야간 발열은 또 다릅니다. 처방이 달라요. 같은 혈이 허한 거지만. 이와 같이 야간에 열이 나는 경우 원인이 다양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정확하게 쓰면 야간에 열이 나서 괴로운 사람들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야간에 열이 난다 였습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으셨고요. 야간 발열로 고생하다가 한의학적으로 치료됐던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70대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열이 나는데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남편한테 얘기해도 믿어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고 구술해보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다 다니면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원인이 없다고, 아무런 이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도. 그래서 치료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원에 내원해서 제발 치료 좀 해달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열이 나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원했는데 한약을 쓴 후에 그 이후에는 밤에 열이 나는 현상, 밤에 열이 나서 너무 괴로운 현상들이 말끔하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좋아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의 생김새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152에 50kg 정도 나가니까 작은 체질입니다. 아담하게 생겼어요. 네, 눈동자가 빛이 나고 얼굴이 돌출형으로 생겼습니다. 목이 붉고
얼굴이 각이 진 기과형으로 얼굴이 붉고 새가슴이며 이마가 톡 튀어나왔고 상순이 들렸으면서 콧등에 주름이 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미 생긴 모습과 얼굴빛, 눈동자 빛이 나는 것 등에서 너무나 예민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병의 해답은 어느 정도 찾아졌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보고 그 원인을 찾아하면 아주 어려운 병이지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남한테 신세를 지고 못 산다. 또 물건을 주든지 뭐든지 줘야 편안하다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사업 자금을 몇 억을 줬는데 동생이 안 준다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의 성격적인 특징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었나요?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밤 1시 되면 뜨겁다는 거예요. 몸도 얼굴도. 그래서 얼음팩을 해야 잠이 온다는 겁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너무 심하니까 혀가 올라붙는다는 거예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붙어서 물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혀가 갈라지고 쓰라리고 목구멍이 마르고 좌측 침샘에 돌이 있다는 이러한 얘기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약 먹기 전에 가슴이 약간 뜨거웠고 우측 어깨도 많이 아프고 걸어다니면 오른쪽 나팔관 밑에 찌르는 느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엉치가 아팠고 고관절까지 아프다고 했어요. 소변을 자주 보고 이것 때문에 오줌수타라고 해서 병원도 갔었고 멍이 잘 들고 밤에 좌측 얼굴이 쓴뻑거리고 입술 주위가 떨리고 좌측 귀가 먹먹하다고 했습니다. 입이 쓸 때가 있고 대변을 처음에 콩알만하게 나오고 이후에는 물같이 퍼지는 이런 현상도 있고 좌측 배가 뜨겁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증상, 허벅지가 당기고 발톱 밑이 당기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참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이분이 내원할 때 새카맣게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이렇게 주변 환경, 생긴 모습 이런 걸 보고 병의 원인을 찾았는데 동생한테 돈을 주고 좋은 마음에 줬는데 못 받았고 또 모든 증상들이 혈이 부족하고 화가 성에서 나타나는 증상들로 판단되어서 그래서 야간에 발열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혈시키는 사물탕에다가 화를 꺼주는 이렇게 황련이라든지 황백이라든지 이런 약을 추가해서 처방을 구성해서 투여했던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대구에서 김정순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박사님, 궁금증이 있어요. 올해 20살 된 우리 딸이 얼마 전 얼굴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수술 뒤에 부기가 빠지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고로 딸은 키가 163cm 그리고 몸무게는 65kg이고 얼굴이 둥글고 살집이 있는 편입니다. 네. 수술한 병원에서는 그냥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수술한 사람들보다 회복이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수술한 후로는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네. 도와주세요, 박사님.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게 참 고민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기가 빠져서 원상 회복이 돼야 되는데 부기가 잘 안 빠져서 고민이라는 그러한 따님 고민 전해주셨네요. 사실 체형을 보면은 평소에도 잘 붙는 체질입니다. 그런 형들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붙던 것이 맨날 붙는데 이 붙던 것이 그대로 살이 되는 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술했단 말이에요. 특히 얼굴 성형을 이쁘게 하려고 수술했는데 얼굴 부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빠지고 정상화됐는데 나만 안 빠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신 겁니다. 이럴 때 수술 후에 회복되고 부기가 빠지는 한방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뚱뚱한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른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 수술했는데 부기가 안 빠지는 거와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이 수술했는데 부기가 안 빠지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체질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또 체중과 이렇게 키가 얼마냐, 살이 물르냐 아니냐, 피부가 까무잡잡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 특히 얼굴 성형 수술 뒤에 부기가 안 빠지는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에 맞는 한약을 쓰면은 뒷마무리가 잘 되면서 어혈이 제거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혈을 제거해주고 이러면 부기가 잘 빠져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보내신 김정수님, 오늘 상담 따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수술 후 전신의 불편함, 그리고 야간에 열이 난다, 이 두 가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